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국내 첫 전기 세단 아이오닉 6 시승을 하러 왔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보조금 100% 지급, 실구매가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약 4,36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디자인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뭐 뭘로 만들어졌고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시승기로만 알차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3와 비교를 많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테슬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오토파일럿과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HDA2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발진 가속력, 회생제도 이런 기타 등등을 제대로 느껴볼 예정이고요. 또 2열 시승도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드디어 아이오닉 6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정보는요, 롱레인지 AWD의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리고 20인치 휠 사양인데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6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모조리 다 들어가 있는 프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최대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00km가 넘는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것처럼 AWD 사양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484k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대신 마력과 토크가 상승해서 고성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주행 중이니까 차가 조금 안 막히면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세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전고가 SUV에 비해서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좀 전고가 낮다 보니까 운전이 불편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일반적인 소나타 수준의 이 차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야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세단 몰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D3의 사양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센터 양 옆쪽에 디지털 사이드미러 화면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화면 각도에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화면이 도어에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야가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안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양 끝 쪽에 화면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화면이 실내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화질, 지금 터널 아니거든요. 화질도 나름 선명하고 또 이제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최대 강점인 눈부심도 덜하고요. 또 이제 우천시에도 확실히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일반 미러에 비해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보통 AWD 하면은 이제 풀타임 4륜 구동이다 보니까 상시 4륜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접지력은 좋아지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비가 나빠지면서 이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이오닉 6는 진짜 특이한 게 AWD인데 오토 AWD가 돼요. 그러니까 오토 AWD를 선택을 해놓으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일자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후륜 기반으로 가다가 좀 곡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접지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4륜으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비도 높일 수 있고 주행거리도 높일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이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즘 현대기아차에 다 들어가 있죠. 아이오닉 6에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해볼게요.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EV6 이런 데서 들어본 느낌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처럼 아주 저속에서 갈 때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이 소리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귀에서 거슬려서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끄기. 네, 어우 조용하네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 나와서 정숙도를 살펴보면 일단 정숙도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차량들의 엔진 소음들이 그대로 유입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지금 또 마침 테슬라 모델 3가 있는데요. 정숙성은 모델 3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문을 만져보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은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레벨 0부터 I 페달까지 총 5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레벨 2로 해놓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페달을 밟다가 엑셀에서 페달을 뗐을 때 이 탄력 주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말타기 현상이 요즘은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레벨 1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탄 것처럼 탄력 주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 하면은 이 회생제동이 좀 이질적이라서 불편하다 못하겠다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감도가 정말 거의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타기 현상이 없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배터리는 92%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에어컨을 1단으로 켜놓고 했을 때 446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토 AWD를 켜놓고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굉장히 날렵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경우에도 이 전륜 구동으로 이 4륜으로 보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후륜 기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토 AWD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차체가 이 승차감 지향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낭실낭실하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차선 변경 같은 이런 자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차선 변경 해볼게요. 살짝 부드러움이 녹아 있긴 합니다. 방금처럼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했을 경우에는 약간 이 핸들 트는 쪽으로 타이어가 좀 폭신하게 반겨주는 것 같은데, 이 금방 자세를 회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횡운동 시에도 나쁘지 않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사양은 20인치 휠 사양이라서 이 타이어가 조금 더 얇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살짝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행 가는 거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 휠과 빌트인 캠 이런 것들은 따로 옵션을 빼놓았다고 하니까 트림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18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금처럼 빙빙빙빙 이런 노면 소음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늦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오! 와! 발진 가속력이 진짜 좋습니다. 이야! 오! 와! 오! 야, 진짜 잘 나간다. 이거 거의 GB60 퍼포먼스급으로 잘 나갑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더 붙으니까 끝발은 GB60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뭐 다른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이런 거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훨씬 잘 나가요. 폴스타 2보다도 훨씬 잘 나갑니다. 와, 이야. 잠깐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밟아봐도 와. 야, 이 엑셀 페달 민감도가 진짜 다르네요. 이야, EB6나 아니면 아이오닉 5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이야, 아이오닉 6 롱레인지 AWD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롱레인지나 스탠다드보다 훨씬 무거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차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방금처럼 고속 영역에서는 고속 직진 안정성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뭐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연기관 환선 시에 약 320마력의 61.7 토크를 발휘합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모델 3 롱레인지보다는 훨씬 높고 퍼포먼스보다는 살짝 낮은데요. 딱 이 성능도 딱 똑같습니다. 일단 가속 느낌 같은 경우는 모델 3 퍼포먼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고속에서 초고속용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힘이 부족하다는 거 빼고는 그래도 잘 나가는 편에 속합니다. 와, 근데 이 외부 소음이 엄청나네요. 방금 터널 같은 구간에는 이 소음 유입이 너무 심한데요? 선루프를 닫고 앞에 마침 또 터널입니다. 외부 소음이 그래도 소음이 커요. 선루프를 열었을 때보단 덜 들어오기는 하지만 외부 소음이 희한하게 큰 편입니다.
앞에 코너가 있어서 코너링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코너링. 와, 코너에서 또 굉장히 날렵합니다. 이야, 오, 근데 코너가 좀 많이 꺾여있는 구간에서는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승차감을 지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속으로 코너를 돌았을 때에는 또 안정적입니다. 구동력도 안정적이고, 이게 후륜 기반이긴 하지만 오버스티어가 거의 없어요. 좀 정직한 선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전 교차로를 돌면서 이 핸들 감각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 스티어링 휠 조향 감도 같은 경우는 스포티하게, 노멀하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노멀로 선택을 해두고 조향을 했을 때 이 핸들 조향 감도는 굉장히 민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첩해요. 이렇게 내가 가는 그대로 날렵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핸들 무게감도 일반적인 전기차들에 비해서 되게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무게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핸들을 돌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스티어링을 모두를 스포츠로 해둔 상태입니다. 야, 일단 핸들 무게가 진짜 무거워요. 와, 거의 BMW 차량들을 스포츠 모드로 했을 경우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조향 감도는 노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워낙 좋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조금 다른 거 빼고는 조향되는 감도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대로 느껴보려면은 짐카나 같은 그런 서킷 주행을 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전 교차로를 돌기만 하더라도 야, 진짜 예민해요. 이 각도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받아줍니다. 현대 인디비주얼 모드로 설정을 해놨고, 출력은 최대로 해놨습니다. 출력은 최소, 보통, 최대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소로 했을 경우에 가속 페달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로 해도 잘 나가는데요, 차가? 그리고 출력을 최대로 해놓고 다시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금 살짝 언덕이었는데도 와, 야, 이 구동력도 좋은데 금방 차를 밀어 올려줍니다. 이게 2톤이 넘는데도 이 정도 날렵한 몸놀림을 갖고 있으면 거의 스포츠 세단급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출력은 최대로 했을 경우에 진짜 그냥 테슬라 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 페달 사용 민감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낮게, 보통, 높게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해놓고 페달을 밟았을 때에는 이거 뭔가 한 1.6 자연흡기 엔진 느낌이 나요.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데까지 터보 엔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낮게 해놓고 이렇게 엑셀을 밟으니까 좀 약간 끌어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흡기 감성을 전기차에서 느낄 수가 있다니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가속 민감도로 높게로 누르고 와 저 방금 헤드레스트랑 박치기 했죠.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팡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비행기 이륙할 때 갑자기 훅 뜨잖아요. 최대 출력 발휘하면서 그 느낌이에요.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AWD, 오토 AWD, EWD 이렇게 3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 4륜 사양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뭐 전륜, 후륜, 4륜 이렇게 선택을 잘 못하죠. 4륜 선택하면 그냥 항시 4륜 구동 시스템인데, 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진 제가 오토 AWD 모드로 주행을 했었고요. 다시 AWD 상시 4륜 모드로 켜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살짝 와인딩 코스를 주행 중인데요. 이렇게 코너를 갔을 때 지금 상시 4륜 구동으로 가서 접지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까지는 거의 후륜 기반으로 주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리막에 구불구불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야, 접지되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1열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넘더라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넘어볼게요.
1열은 좋은데 뒤열은 뭔가 덜컹 하면서 되게 와일드합니다. 지금 뒤에 PD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 2열 안전벨트가 철컥 이게 결착이 될 정도로 좀 와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코너 각도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차가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조향이 힘들다든지 그런 느낌이 1도 안 듭니다. 최근에 제가 탔던 차 중에서 스팅어 GT 이 AWD 사양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접지력이 정말 좋아서 이 차로 와인딩을 갔을 때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WD 상시 후륜구동 모드로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후륜구동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롱레인지나 스탠다드 모델을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후륜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와 그렇구나. 지금 또 코너가 되게 급했는데요. 이 EWD 상시 후륜구동 모드로 갔을 경우에 살짝의 오버스티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가더라도 뭔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 코너를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가 지금처럼 이런 코스에서는 운전의 재미가 있겠지만 좀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에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야, 근데 이 아이오닉 6의 진가를 느끼려면은 이 EWD로 타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네요. 야, 이 후륜구동 모드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앞바퀴 접지력도 나쁘지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놓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횡운동 시에도 살짝 폭신폭신하게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체 강성이 좀 단단하게 느껴져가지고 이런 굽이길에서 드라이빙의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지턱만 빼고요. 출력을 최대, 가속 민감도를 가장 높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 그리고 구동 방식은 EWD 상시 후륜구동 모드로 놓고 해보면 와 이거 진짜 이거 고출력 이거 고마력차 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오닉 6로 서킷을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 N 안 사도 돼요. 세팅상으로는 거의 포르쉐 박스터보다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거 그래서 사실 모델3도 롱레인지 말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이 운전의 재미가 좋은 차라고 극찬을 했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좋지 않은 승차감이었습니다. 승차감이 너무 통통 튀고 불편해서 모델3와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 6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푹신한 승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아이오닉 5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열세합니다. 승차감은 아이오닉 5, 그러니까 SUV가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EV6랑도 비교를 했을 때 EV6와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EV6가 이제 GT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이 아이오닉 6하고 좀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하죠. 이 구동 모터라든지 배터리를 EV6 GT하고 아이오닉 6하고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승차감도 비슷하니까 결국에는 디자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86%에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6 최초 시승 총평.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제네시스 G70이나 아니면 스팅어와 거의 비슷하고 같은 이 동급 전기차로 보았을 때는 모델3 롱레인지보다는 우수하고 롱레인지 퍼포먼스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선 편안하게 달릴 수 있지만 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와인딩을 하거나 아니면 좀 스포츠하게 몰고 싶을 때는 또 갈 수 있는 세미 스포츠 전기 세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아이오닉 6가 넘사벽입니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롱레인지 AWD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그냥 롱레인지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구매가가 대략 4,3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모델3 롱레인지 가격 어떻죠?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델 3나 아니면 아이오닉 6를 선택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이 오토파일럿 이거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토파일럿만으로 4, 5천만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현대차에는 HDA2가 있죠. 그래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요즘 현대기아 차에 들어가는 차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 좌측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감속도 되고요. 차선 보조, 핸들 보조, 그리고 차간 거리까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앞차가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감도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속도가 조금 낮으니까 이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실행 중에 있고요. 자, 깜빡이를 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 천천히 내가 원하는 차선으로 오는데, 정말 웃긴 게 내가 원하는 차선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핸들 보조라든지 차선 보조가 조금 인식률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확실히 테슬라가 조금 더 완벽에 가깝게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향지시 등을 켜고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방금 같은 일직선 구간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방향 지시 등을 켰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차선으로 가지고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까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살짝의 코너가 된다면은 인식률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내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이 방향 지시 등을 켜는 순간 재빠르게 움직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 난폭 운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해주는데요. 이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HDA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안전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모델 3와 아이오닉 6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오토파일럿이 훨씬 인식률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차 가격으로 약 4, 5천만 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으면 어차피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완성차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저렴한 아이오닉 6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2열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이오닉 6 2열에 왔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4륜구동이지만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시트도 이 30% 정도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방 시야가 정말 환합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라서 이 헤드룸 공간이 조금 답답하다는 점, 그것만 빼면은 아이오닉 5나 EV6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델 3와 폴스타 2랑 비교하면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이오닉 6가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헤드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 기준으로 제 키가 166인데요. 제 기준으로는 주먹 하나 정도 헤드룸 여유가 남습니다. 하지만 아까 성인 남성, 그러니까 키 170 기준으로 남성분이 앉으셨을 때는 이 헤드룸에 머리가 닿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자리를 누구를 태울지에 따라서 좀 이 아이오닉 6를 살 것이냐 아니면 5를 살 것이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열 승차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입니다. 전기차 특유의 좀 퉁퉁 튀는 아니면 좀 딱딱한 불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의 소나타? 그 정도 급으로 내연기관처럼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3나 폴스타 2랑 비교했을 때는 이 공간처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훨씬 편안합니다. 요즘 약간 이렇게 바운싱이 있는 도로를 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약간 리듬을 타면서 충격 감쇄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좀 와일드한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장이 잘 된 도로는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면 소음 구간을 지났는데요. 붕붕붕붕 들으셨죠? 이거는 아까 제가 오면서 1열에서도 느꼈었는데 2열에서도 똑같아요.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이 좀 됩니다. 조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풍절음도 여기 2열에도 동일하게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이크에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현재 지금 90km로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해보면서 이 운동성도 이게 좀 횡운동에 있어서는 스포츠성보다는 컴포트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단 탄 것 같아요. K5나 아니면 소나타 그 정도 급의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이렇게 횡운동을 할 때에는 기울어지는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날렵하게 가고서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차라리 조금 더 크기가 작았던 모델 3나 폴스타 2가 조금 더 스포츠성이 짙었던 것 같습니다.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트보다 약 30%가량 줄여둔, 그러니까 조금 얇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도 편안했습니다. 2열 시트는 그냥 기본적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 기준으로 착자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런 헤드레스트도 형상이 살짝 다르긴 한데 머리도 편안하고 등받이 여기도 조금 폭신폭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를 비롯해서 헤드라이닝 등등에 이 신소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런 시승차들은 새 차가 많아서 그 새 차 특유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날 때가 있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새차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소재에 있어서도 신차 증후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급가속에서는 약간 비행기 이륙할 때처럼 훅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급가속과 급감속 시에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쏠리는 폭이 조금 더 큽니다. 한 번 더 가속을 했을 때에도 좀 이렇게 뒤로 쏠린다는 느낌이 내연기관보다 더 커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쏠리는 폭이 확실하게 큽니다. 특히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즉각 토크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쏠리는 게 당연하고요.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로 한 번, 그리고 회생 제동, 모터로 2번 이렇게 제동을 해주다 보니까 좀 내연기관에 비해서 팍 가고 팍 서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일반적인 뭐 폴스타 2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델 3 아니면 아이오닉 5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유턴을 하면서 코너링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하듯이 크게 코너를 돌 건데요. 확실히 진짜 이게 소프트한 승차감 때문에 이런 선의 능력에 있어서는 좀 노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가 많은 구간은 이 뒷자리 승객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열에서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아이오닉 6는 디지털 키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조약돌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앞쪽에는 뭔가 현대의 로고 이렇게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변화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장난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모양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프로비라 가지고 2열에 들어가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이 1열하고 동일하게 이 64가지 총 4096가지의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와 또 이제 열선 시트, 그리고 암레스트, 송풍구, C타입 충전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1열에만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는 2열도 차별 없이 듀얼 컬러를 똑같이 넣어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열에서도 만족감이 높았지만 2열의 만족감도 기대했던 것보단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 하면은 디자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력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기 저항 개수가 0.21cd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이오닉 5와 비교해서 0.08이나 낮은 수치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만으로도 전비와 효율을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이 일반인이 봤을 때의 디자인은 뭔가 좀 약간 그 옛날 감성 있잖아요. 투스카니 그런 느낌도 들고 누군가가 많이 생각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에 속합니다. 오늘 약 140km를 주행하면서 출발 전에는 배터리가 96%에 주행 가는 거리는 442km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는 74%에 주행 가는 거리는 324km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오닉 6 최초 시승을 마쳤습니다. 본편 시승기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